네, 안녕하세요. 선박 종합 설계 트림이랑 안정성 관련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참조 호선 자료로 올라와 있는 파일 중에서 선박 트림이랑 안정성 관련 파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설을 주로 할 겁니다. 우선 최종 목표는 각 화물 적재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석 조건으로 걸려 있는 출항 조건, 입항 조건, 그 다음에 밸러스트 조건, 화물을 실은 만재 조건 등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 화물 적재 조건에 대해서 안정성, 우리가 GZ 커브로 대표되는 안정성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배를 각 화물 적재 조건으로 띄워놨을 때 트림 계산을 해야 됩니다. 트림이라는 건 배가 앞뒤로 얼마나 가라앉았냐예요. 그 다음에 흘수도 같이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최종 목표는 그 완성된 선형에 대해서 완성된 선형하고 그 다음에 GA에서 이미 다 정해준 탱크 위치들이 있겠죠. 이거 두 개가 선행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바탕으로 각 화물 적재 조건에 대한 안정성이랑 흘수 트림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순서대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첫 번째, 이미 선형이 나왔잖아요. 그럼 선형에 대해서 흘수랑 트림별 하이드로스태틱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거는 물론 옵트얼 프로그래머를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선수, 선미, 흘수 각각 정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이드로스태틱 테이블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옵트얼이라고 씁시다. 그러니까 선형이 완성돼야 된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이 각 탱크에 각 화물칸 아니면은 연료 탱크 칸, 밸러스트 워터 칸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카톡이 오네. 네. 각 화물칸이나 연료 탱크 칸들에 대한 탱크의 부피,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탱크를 몇 퍼센트 채웠냐에 따라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의 중량이라거나 화물 중량 등이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인터폴레이션을 해가지고 추정을 한다거나 그것까지 다 된 다음에 이제 원래 선체의 무게중심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결합을 하면은 화물 적재 조건마다, 그러니까 운항 조건이죠. 운항 조건마다 그 배에 탱크는 얼마나 채우고 그 다음에 거기 더하기 선체를 해주면은 뭐가 나오나요? 중량 더하기 중량하고 그 다음에 이건 중량하고 무게중심 위치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 짐들이 얼마나 실었냐에 따라서 그 선체 자체에 그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중량에 대응되는 배수량, 무게중심 위치에 대응되는 부력중심 위치, 길이 방향 얘기예요. 길이 방향. 그걸 대응하는 거를 찾을 수가 있죠. 어디에서부터? 1번 여러분들이 만든 하이드로스태틱 테이블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운항 조건별 트림하고 흘수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림하고 흘수 나오면서 여러분들 부력 중심의 위치도 구했잖아요. 앞에서 부력 중심 위치를 길이 방향에 대해 했는데 그거 말고 위아래 상하 방향
항화 부력 중심하고 무게 중심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GZ 커브도 계산 가능하죠. 복원성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순서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1번하고 2번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시작을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 참조선 자료로 나온 건데 뭐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반적인 그냥 내용들인데 뭐 별거 없어요. 보면은 배속도 14.5노트 뭐 애초에 설계 목표였죠. 그 다음에 14.5노트가 우리 이 트림 스테빌리티 계산에 영향을 줄 이유는 없어요. 트림하고 스테빌리티는 전적으로 속도가 0일 때 그냥 물 위에 떠 있을 때 어떤 이 각도를 가지고 떠 있냐의 문제죠. 그 다음에 선원 수는 합쳐서 24명 더하기 원래 항상 배에 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를 건너갈 때 6명이 더 탄대요. 그러니까 총 합쳐서 30명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참조선의 주요 치수들 이미 뭐 다 알고 있죠. 한 가지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흘수가 2개가 있는데 우리는 설계상에서는 어떤 걸 한다? 스캔틀링 흘수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스캔틀링 흘수는 스캔틀링 흘수 더하기 그 건연, 여러분들이 계산한 규정상 최소 건연. 스캔틀링 흘수는 우리가 구조 흘수라고 많이 하거든요. 둘을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배 형 깊이. 형 깊이니까 그냥 D라고 쓰면 되죠. 이거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갈게요. 그거 말고 뭐 흘수 조건 써져 있고요. 배수량 써져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쪽이죠. 아래쪽 거. 구조 흘수 조건이고 요거 서로 계산해 주면은 그때 아마 수업 때도 얘기했을 텐데 경화 중량이 한 1500톤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1500톤짜리 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설계 배는 이거보다 좀 가벼운 게 아무래도 이 배보다 가볍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배가 조금 더 크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서 좀 경화 중량을 최대한 작게 해보는 게 여러분들 배 설계 저항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설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몇 번씩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정보들은 원래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선박 설계 컨테스트에서 다 일일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정보들이라 지운 걸로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1.4장은 이제 주요 약어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흘수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형 흘수고요. 처음 있는 거는 몰디드니까 형 흘수일 거고, 밑에 거 BOK는 뭐냐면은 킬 바닥부터예요. 그러니까 배를 옆에서 보면은 옆이란다. 이 단면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형자가 들어간 거는 안쪽 철판에서 위에까지 길이에요. 아니면 형 흘수니까는 수면이 여기 있다고 하면 배 면의 안쪽에서부터 흘수가 되는 거고요. 수면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BOK는 바텀 오브 킬인데, 킬이라는 게 여기 배 가운데 바닥에 깔려 있는 구조재거든요. 거기 바닥이면 여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드래프트 BOK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사실 킬의 두께만큼이 되는 거죠. 그거 말고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SW라고 써져 있는데 SW는 솔트워터고 바닷물, 밑에 FW는 프레시워터, 민물이에요. 그래서 서로 밀도가 다르죠. 계산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 뭐 나머지는 이미 다 배운 거니까 딱히 얘기할 건 없겠네요. 여기 밑에 부분도 그냥 아마 여러분들이 선박 계산이나 아니면은 개론에서 충분히 배운 만큼 배운 용어들일 거예요. 그래서 구태여 더 설명은 하지 않을 건데 요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합시다. LCB라는 거, 여기 부호 얘기를 할 거거든요. LCB라는 게 L은 길이 방향, 론지튜디널, 센터 중심,
부여한시 부력이에요. 그래서 길이 방향 부력 중심이 되죠. 거기에서 마이너스 사인이 붙으면 무슨 뜻이냐면은 배 중간의 뒤쪽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다? 112가 그러면은 배 중간 길이 중간 되게 미드십이라고 하면은 AP랑 FP의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션 10이에요. 여러분들 옵트월도 미드십을 스테이션 10으로 잡죠. 거기에서 뒤로 가면은 마이너스, 앞으로 가면은 플러스로 우리가 정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TCG는 트랜스버스라서 횡방향이거든요. 좌우 방향. 뭐 무게중심 아니면은 힐앵글은 경사각이에요. 배가 기울어지는 거. 그래서 그러면 TCB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좌우 방향 부력 중심이죠. 근데 왜 걔는 아예 얘기를 안 하냐면은 애초에 여러분들이 배 설계할 때 부력 중심은 배 중앙선 따라서 배치되게 돼 있잖아요. 좌우가 대칭이라서. 근데 실제 배에다가 짐을 싣거나 아니면은 뭐 무게를 올릴 때 좌우가 조금 바뀔 수 있죠. 균형이 조금 깨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게 TCG랑 힐 앵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얘는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다. 어쨌든 마이너스 사인이 붙으면은 좌현 쪽으로 기우는 거가 마이너스, 플러스는 우현 쪽으로 기울 때. 그 다음에 트림은 배가 어느 정도 앞뒤로 기우는 건데 마이너스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선 밑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플러스면은 선수. 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일반적인 화물선들은 엔진이 뒤에 있기 때문에 화물을 실었을 때는 가능한 앞뒤가 일치하게 그 흘수가 같게 해요. 우리가 2분 킬이라고 해서 가능한 흘수가 이렇게 나와서 2분 킬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배 바닥에 있는 그 용골이 그냥 평행하게 그러니까 수평에 놓였다 그런 뜻이에요. 양쪽이 동등하게 선수 선미가 동등하게 잠겼다라는 이분하게 잠겼다는 뜻이고 근데 화물을 다 내리면은 앞쪽은 가벼워지는데 화물칸을 비웠으니까요. 근데 엔진이 있는 쪽은 계속 무겁잖아요. 근데 엔진은 선미에 있단 말이에요. 선미. 그래서 짐을 다 내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선미는 가라앉아 있고 선수는 뜹니다. 그럼 얘는 무슨 트림이에요? 마이너스 트림이 되는 거예요. 선미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은 트림 계산을 하는데 그 트림이 마이너스 트림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도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진행해 봅시다.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이드로스태틱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드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선형이 주어졌으면은 선형이 이미 개발됐으면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는 거 예시만 쭉 볼게요. 배 종류는 뭐 이미 다 돼 있고 킬 플레이트 두께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죠. 배 바닥의 면에 배 바닥면 중앙에 배 중앙 바닥면 두께가 17.5mm짜리 철판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킬은 그래도 배에서 제일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옆에 가면 조금 더 얇아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배 철판이 17.5mm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라고 뭐 17.5인가? 그거는 몰라요. 여기서 안 알려주면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약어들 아까 앞에서 다 설명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이드로스태틱 테이블 하나 예시를 들고 왔는데 얘는 무슨 뜻이냐면은 흘수가 몰디드 드래프트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옵트월 프로그램도 제가 알기로는 이 형흘수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따라서 보면 돼요. 형흘수를 2m를 먹여줬을 때 중요합니다. 2m를 먹여줬을 때 그때 소금물 배수량은 이만큼. 그러니까 배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배가 있을 때 그 배의 흘수를 2m를 강제로 적용을 해준 거예요. 2m면 되게 작겠죠. 여러분들 배의 구조홀수가 지금 13m 왔다 갔다 하니까 2m면 거의 밑바닥에 깔린 거예요. 그때 밑에 부피 있잖아요. 이거 옵털로 계산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입력하면 돼요. 선수 2m, 선수 흘수 2m, 선미 흘수 2m 해가지고 입력하면은 그때 계산 하이드로스태틱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값을 옮겨 적는 거예요. 그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선형이 있어야 되겠죠. 옵털도 해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밑에 부피에다가 소금물의 밀도 1.02 아까 1025였죠. 얘는 비중이고
그 부피에다가 1025를 곱해주면은 나오는 중량이 톤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중량이 9100톤이란 뜻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민물이니까 1000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8900톤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언제? 여기 밑바닥 무게가 2m만 물에 잠겼을 때 그때 무게죠. 근데 걔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몰드 형 배수량에다가 각각의 물에 대응되는 밀도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계산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배 자체의 무게에다가 경화을수에다가 뭐 짐을 실었든 말았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 배의 무게가 이 배가 만약에 무게가 뭐 9,500톤 된다고 칩시다. 배 자체의 무게가 뭐 짐은 하나도 안 실었다고 가정할게요. 아닌가? 아까 만 얼마였나? 뒤에 10,000톤 없을 텐데. 그냥 9,500톤이라고 가정할게요. 9,500톤쯤 나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 소금물에 띄었을 때 무게가 9,500톤이 나오려면은 띠띠띠띠 하고 보면은 여기 사이 어디쯤에서 나오죠. 소금물에 집어넣었을 때 무게가 9,500톤이 여기 사이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걔를 적당히 내삽을 해가지고 흘수가 2.05에서 2.1까지 갔을 때 배수량이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 무게가 여기는 뭐 9,400톤 여기는 9,670톤이네요. 그럼 일자선을 그어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9,500톤이니까 띠띠띠띠 하면은 거기에 맞는 T가 나오죠. 그 T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500톤짜리 배를 만들어서 저 선형이 9,500톤이라면 물에다가 팡 던져놓으면은 앞뒤 트림이 없다는 가정하에 배가 평평하게 2분킬로 놓였다는 가정하에는 흘수가 뭐 여기 사이 한 2.6m는 나오겠구나. 2.06m는 나오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나중에는 어떤 거를 찾아야 되겠어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뭐 경화 중량이 여러분들 잘 계산하고 9,500톤 나왔어요. 진짜로. 거기에다 우리 원래 목표 63,000톤 있잖아요. 완전 재화 중량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72,500톤이죠. 걔가 나오는 소금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여러분들이 하이드로스태틱 테이블에서 찾아야 걔가 진짜 흘수가 되는 거예요. 그 배의 진짜 구조, 설계 흘수. 우리는 지금 설계 흘수랑 구조 흘수 같다고 보니까 그냥 구조 흘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조 흘수 더하기 건연을 해주시면 얘가 구조 흘수면 거기에다가 예정된 건연값 있죠? 걔를 더했을 때 형 깊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뭐 길이 방향 부력 중심, 수직 방향 부력 중심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앞에 우리가 정의도 되어 있고 뭐 모멘트 센티미터당 모멘트 같은 것도 있네요. 그런 것들은 앞에서 정의가 됐는데 그리고 옵털에서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값 그대로 쓰시면 돼요. 뭐 안 나오면 안 써도 되겠지만 이거 전부 다 억지로 찾아서 쓰려고 하지 말고 나오는 거 위주로 쓰세요. 그 다음에 뭐 그때 LCB는 어떻게 되냐? 미드십에서 플러스잖아요. 선수 쪽이에요. 선수 쪽으로 뭐 8m 가야 된다. LCB 단위가 아마 미터일 건데. 예, LCB 단위가 미터죠. 그러니까 8m 앞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 여기 앞에서 보시고 다 매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흘수에 대해서 하나의 앞뒤 동일한 흘수를 입력했을 때 그때 하이드로스태틱 값들이 쭉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0.05m니까 5cm 단위로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막 되게 이게 시간만 오래 잡아먹고 자동화도 안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일일이 손으로 두들겨야 돼서 별로 현명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숙제할 때는 뭐 한 0.5m 단위로 하시거나 그 정도만 해서 보고서에 쓰세요. 너무 빡빡하게 물론 시간 되면 자세하게 하면 좋아요. 근데 억지로 막 이거 따라 해가지고 5cm씩 하면은 여기 테이블 만들어 다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막 한 20페이지 나오거든요. 하이드로스태틱 그거 일일이 다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0.5m 아니면은 50cm 정도의 간격으로 흘수 테스트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내용이 있는데 흘수가 하나로 아까 우리가 앞뒤 흘수 얘기했었죠.
여러분들이 앞뒤 홀수를 입력을 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선미 2m, 선수 2m. 그 상태에서 배를 앞으로 좀 기울거나 뒤로 기울거나 하면은 부력 관련한 항들이 좀 달라지겠죠. 배수량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강제로 배를 앞으로 기울거나 뒤로 기울거나 하는 거예요. 그 트림의 홀수의 중간값은 그대로 두고. 앞뒤가 똑같이 2m 가라앉았으면 배 중앙도 2m 가라앉았겠죠. 그러면 그 2m 가라앉은 상태에서 선미 쪽으로 배를 3도 이동시킨 3도 마이너스니까 선미가 더 가라앉게 3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선수 선미 홀수는 어떻게 돼요? 우리 배 길이가 FP에서 AP가 한 100m 될 거예요. 미드십에서 AP까지 얘도 한 100m. 그러면은 선미 홀수는 2m 더하기 100m 곱하기 탄젠트 3도가 되겠죠. 선 AP 선미의 홀수 선수의 홀수는요. 원래 2m였는데 3도 꺾었으니까 마이너스 100 곱하기 탄젠트 3도가 되겠죠. 그렇게 다시 홀수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홀수를 입력했을 때 뭐뭐를 구해야 되냐? 배수량 많이는 안 변하지만 확실히 변해요. 길이 방향 부력 중심 이거 되게 많이 변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길이 방향 부력 중심이 막 팍팍 변해요. 보시면은 그 다음에 횡방향 횡방향 메타센터가 벌써 나와? 좀 이상한데? KMT가 뭔지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맞구나. 횡방향 메타센터 베이스라인에서 그러니까 배 바닥에서부터 횡방향 메타센터가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럼 얘는 GZ 커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계산하면 안 될 텐데 옵털에서 한번 보시고 바로 나오면은 그대로 쓰시는데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거 따로 계산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횡방향 기울었을 때거든요. 지금 우리는 종방향 앞뒤로 기우는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 부력 중심 이거 당연히 나오죠. 얘는 나올 거고 길이 방향 부력 중심 당연히 나옵니다. 되게 중요하고 되게 크게 변해요. 트림 밀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배수량도 계산을 하시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얘를 뭐 했으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되게 많이 썼네. 여러분들이 그냥 경화 중량만 우선 생각해 볼게요. 짐 하나도 안 실었어요. 짐 하나도 안 실었으면은 이제 무게 중심이 어디쯤 있을까요? 미드십보단 뒤에 있을 거예요. 엔진이 무거우니까 뒤에 있겠죠. 그래서 미드십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죠. 배에 들어가는 각 구성 요소들 다 있잖아요. 뭐 엔진이나 배 껍데기나 격벽이나 그런 것들 위치도 다 지정할 수 있죠. GA에서 그렇게 했을 때 실제 배의 무게중심 위치 계산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얘가 한 10m쯤 된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배 무게는 아까 9,500톤 정도 나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9,500톤쯤 나가면서 LCG는 뒤로 10m, 선미 쪽으로 10m쯤 간 그 트림 값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있긴 있나? 제가 값을 너무 크게 잡은 것 같은데 여기엔 없는 것 같아요. 10m는 좀 오반 것 같고 한 8m로 합시다. 8m 너무 크다. 한 5m라고 할게요. 값을 너무 크게 잡으면 여기 표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가 길이 방향 무게중심이 미드십에서 뒤로 5m 있잖아요. 그럼 얘를 물에 띄우면은 똑같이 부력 중심도 미드십에서 5m 뒤에 놓여야 배가 앞뒤로 더 안 기울어지고 평형을 이루겠죠. 길이 방향에 대해서는 무게중심과 부력중심이 같은 위치에 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력중심 위치도 5m, 마이너스 5m겠죠. 3m 쪽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배의 배수량 아까 9,500톤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배수량은 9,500톤이 나오면서 뭐 여기 사이 어디쯤 되겠죠? 길이 방향 부력 중심도 5m 정도가 나와주는 뭐 여기 사이 몇 도쯤 되겠죠? 여기 사이쯤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서 각도를 찾으셔야 되고 사이에서 각도란
마이너스 5m의 그 무게중심 위치에 대응되는 부력 중심이 나오는 트림 각을 적절한 데서 여러분들이 먼저 찾으셔야 돼요. 뭐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마이너스 2.5도 나오겠죠? 그럼 그 마이너스 2.5도를 여기에다 넣고 그때 배수량이 마이너스 5m, 그때 배수량이 9,500톤이 나오는 흘수 있잖아요. 걔를 다시 계산해서 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 배를 짐을 안 실은 9,500톤짜리 배 껍데기를 물에 딱 던져 놓으면은 얘가 트림은 몇 도고 흘수는 몇 미터가 돼서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이 표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경화 중량 말고 그럼 나는 화물칸에 짐을 실은 조건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똑같겠죠. 각 화물칸별로 무게중심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밸러스트 탱크도 구할 수 있고 엔진도 구하고 배 껍데기도 구하고 다 하면은 뭔가 무게중심 위치가 새로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무게중심 위치에 대응되는 부력중심 위치를 또 테이블에서 찾으시고 그 테이블에서 찾은 다음에 배수량을 또 내삽을 해가지고 배수량을 만족하는 흘수도 찾고 그러면은 우리가 트림하고 흘수 둘 다 찾을 수가 있죠. 각 조건별로. 근데 이제 그 각 조건들이 한 열 몇 개가 계산을 하게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 뒤에도 그냥 그거거든요. 하이드로스태틱 테이블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똑같은 내용들을 뽑아내게끔 거기 그 배 설계 된 내용들에서 선형 있으면 옵설 가지고 계산을 먼저 쭉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림 조합하고 트림 변경해주고 흘수 변경해줘가면서 흘수 입력해주면은 거기에 따른 선수 섬유흘수 입력해주면은 거기에 따른 이런 하이드로스태틱 값들이 나오죠. 잘랐다가 그 다음 영상에서 계속 얘기할게요.